반도체를 하는 기업 전체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도 뭘 골라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똑똑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박민영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뤄볼 상품이 코세프 K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입니다. 와, ETF의 영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정말 북미 공급망이라는 좀 이색적인 묶음을 주셨는데 이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저희 한번 짚어볼게요. 북미 공급망 하다 보니까 약간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중국 제조업의 영향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또는 이런 저가 의류 같은 경우에 대부분 택을 보면 Made in China,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제조업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결국에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까지 이르러서 경제 개발을 정말 급속도로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 2010년대에 이르러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기술 권기를 이뤄보겠습니다. 중국식 표현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고도화된 기술을 발전해서 이걸 가지고 먹거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발표했던 게 비전 2025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과정들을 실제 중국이 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2020년까지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G2의 지위를 얻게 됐어요. 무려 미국과 견줄 만한 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중국산 저가 제품에 수혜를 입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를 용인을 했었죠.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의 가장 넘버원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이제 손을 뻗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첨단 산업까지 미국의 지위를 넘보기 위한 요 정도의 레벨까지 지금 이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던 분이 요즘 굉장히 핫한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마찰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관세 부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로 출발을 했죠. 트럼프 정권 이후부터 계속되면서 이제는 미중 무역 갈등을 넘어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각종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무역과 관련돼서는 뭐 수출이나 뭐 무역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국들까지 좀 참여를 해달라, 중국에 대한 제재로. 그래서 이제 동맹국까지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성장을 위해서 전 세계 제조 공장을 자처했을 때만 해도 서로 윈윈이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술 패권 다툼이 시작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오프쇼어링이었어요. 생산의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생산 노동 인구가 풍부한 국가로의 공장을 이전하는 이런 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 돼, 공장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들어와 라고 해서 리쇼어링이 미국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리쇼어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생산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진했던 게 니어쇼어링. 그래서 미국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노동력이 조금 더 풍부한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끌어들이는 걸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이
아,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정통적인 우방 국가들까지 이 생산 공급망 재편에 이제 합세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가운데 껴서 좀 애매한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 우방국으로도 혹은 우리의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로도 또 이제 생산을 맡기는 국가로도 중요한데 가운데서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좀 끼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앞으로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갈 길을 좀 정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국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핵심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우리도 한번 잘 참여를 해보자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핵심은 결국 이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첨단 산업 내에서 한번 뽑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상품이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미국에서도 말하고 있는 전략 핵심 산업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 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미국의 거점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높게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대중국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 자체는 지금 주식시장의 향방이 보여주다시피 미국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많아요. 수많은 산업이 있어요. 조선, 뭐 바이오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미중 갈등 속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쪽이요. 그런데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확 압축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한국과의 접점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핵심 산업으로 꼽고 있는 산업인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각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이에요.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산업 자체가 AI 붐을 타고 빅사이클에 접어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좋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좋은 상황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보 관점에서인데, 사실은 이제는 전쟁이 디지털 전쟁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물자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물품인 거예요. 그만큼 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 글로벌리 굉장히 큰 산업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2차 전지의 그 최대 수요처는 전기차예요. 전기차긴 한데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캐즘을 맞이해서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2차 전지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 최근에는 AI발 전력 수요가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ESS 관련돼서도 사실은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는 모든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그 내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첨단 기술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격전지인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압축해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넓혀가거나 넓혀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압축을 해주신 이 상품의 배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엄청난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각각의 산업에서 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나는 거는 약간 치포 동맹 같은 거 맞습니다. 네. 생각이 나네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뭐 넘버원이죠.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AMD와 같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최고인데, 제조 기반이 좀 약해요. 우방국 중심으로 산업을 짜보자라고 한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치포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 대만 요 국가들 이제 치포 동맹을 결성을 해서 설계하고 제조하고 패키징하는 것까지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첨단 반도체들을 한번 생산해 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역 관점에서 제재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좀 제재를 펼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도체 산업 환경 자체가 지금 AI발로 인해서 수요 자체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혜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를 하는 기업 전체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미국향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2차 전지 업종은 유일하게 미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크게 뒤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자동차 제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넘버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게 배터리인데,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이 이제 원료, 소재, 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이 이제 너무 크게 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을 끌어들인 거죠. 자, 한국 공장 지으세요. 일본 공장 지으세요. 그래서 다 끌어들여서 일단 동맹국을 이용한 중국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는 부분인데, IRA법을 도입을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좀 방지하고 친환경에 대한 영역을 좀 넓히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제 진입을 막기 위한 부분이고, 그 IRA법의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IRA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IRA법이 발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 2차 전지의 비중이 일본이 가장 높았고 한국, 뭐 중국이 좀 하단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조금 오히려 올라간 상황이고요. 대형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엔솔이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기업들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일정 부분 경제면에서 우리가 타격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나 혹은 기술력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좀 웃고 있는 상황이 되는 일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이 상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K반도체 북미 공급망, K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입니다. 북미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의 북미 지역에 공급망을 갖췄다일까요? 아니면 그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네, 저희는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기업 본연의 이제 경쟁력 관점인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첨단 산업 쪽에 있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은, 그 기업은 이미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증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고유의 기술력 관점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팩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공급망 자체에 밀접하게 이제 속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매출이 없는 새로운 기업이 미국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지금 외국 기업에 대한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정책을 저희가 봤잖아요. 리뷰를 했을 때 이런 매출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결국 미국의 어떤 공급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매출액이 이미 높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같은 동의어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갑니까? 일단은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두 개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는 15종목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5개 종목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종목들의 비중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AI 칩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어떤 혈맹 관계에 맺고 있는, HBM 혈맹을 맺고 있는 SK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가 포트 상위에 올라와 있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지금 북미 매출 비중이 낮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뭐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북미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포트에 편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전공정에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는 HPSP
하고 이제 후공정 부품업체인 ISC가 비중의 상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종목들은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장비 업체들이 좀 많아요. 장비 업체들이 왜 많냐면 아까 리쇼어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 사실 전형적인 이제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향 이런 장비 업체들이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포트에서는 장비 업종이 조금 비중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설비가 갖춰지고 나면은 이제 뭐 소재나 부품 쪽이 아마 수요가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종목에 좀 시프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일단 국내에 어쨌든 상위 셀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들의 전체 매출에서 북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산업 자체가 아직은 태동기에 있는 산업이다. 전체적인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형 셀 기업이죠.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포트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소재 관련돼서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포트 상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반도체 ETF나 2차 전지 ETF가 정말 종류별로 분야별로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그쪽으로 관심 두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품의 매력을 한번 따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2차 전지도 뭘 골라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품의 트렌드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차 전지에 관련된 회사들을 전부 뽑아내서 전부 투자하는 이런 방식, 이런 테마들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기업들과 그렇지 못할 기업들을 좀 차별화해서 뽑아내자라는 유형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이 2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맥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뽑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기술력은 인정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미중 패권 경쟁 내에서 앞으로의 매출액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뽑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상품을 지금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지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반도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품을 설명드린 이유는 올해 11월에 지금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패턴을 보면요, 공화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오히려 심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당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지지율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첨단 산업인 2차 전지나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매크로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혹은 반도체라는 것에서 한 번 더 좀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압축해 주신 느낌이 듭니다. 오늘 두 상품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코세프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 그 상품 전반의 배경과 상품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